그 옛날에 영화 중에서 알포인트라는 거 봤어. 알포인트. 모르겠지. 너무 옛날 영화였어. 혹시 아나? 모르지? 베트남 전쟁 얘기거든. 베트남 전쟁 얘기인데 한 부대가 한 소대는 12명 정도거든. 한 소대가 알포인트라는 지역이야. 이 12명 소대가 갑자기 사라져. 갑자기 실종이 되고 연락이 안 돼. 연락도 안 돼. 베트남에서. 막 이렇게 있다가 한 1, 2년 뒤에 본부로 무전이 와. 여기는 알포인트. 우리 소대 살아있다. 구조하라.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야. 그래서 얘들을 구조하려고 다른 소대원 12명이 고리 가. 그냥 다 얘들 아는 놈들이야. 같이 함께 생활했던 소대니까. 자, 구조로 가. 그러면서 이제 군대에서는 뭔가 도착하면 무조건 본부에 연락을 해줘야 돼. 아, 우리 도착했다라고 연락이 오는데 거기 소대장이 어떻게 연락이 오냐면 아, 소대장 누구 왜 12명 도착 완료? 이렇게 이제 무전이 올 거야. 근데 뭐라고 하여튼 거기에서 본부에서 야 임마 왜 12명이야? 11명이지 12명이 안 보니까 누구 소대장 왜 12명이라고 했단 말이야. 나 빼고 12명. 뭐야 너 12명이잖아. 소대 맞지 우리 12명이지 하고 다시 세. 카메라도 같이 움직여. 근데 한 명, 두 명 세는데 12명이야. 11명이야 되는데 나 빼고 11명이다 그러니까. 근데 12명이야. 근데 다 있어야 돼. 하나하나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한 명이 깨있으면 깨있으면 모른다. 귀신이 있으면 몰라요. 홀리게 된다는 얘기야. 꼭 있어야 될 만한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리듬 귀신 중에서 좀 유명한 얘기인데 발레리나 얘기야. 발레리나. 자, 2명의 발레리나가 있었어. 누가 1등 같아? 얘가 1등 같아. 타고났어. 얘는 타고나가지고 연습을 안 해도 항상 콩쿨 대회에 가서 1등이야. 뭐 전날 막 클럽 가서 뒤지게 놀고 술 처마셔도 다음날 콩쿨 대회에서 1등 하는 거야. 얘는 항상 정말 노력하거든. 축도로 노력하는데 항상 얘네들 때문에 2등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놈이 얄밉잖아. 놈이 얄미워. 내가 천성이 착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지 못해. 얄밉지만 뭐 어떻겠어.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이런 바보 같은 놈이 바보. 열심히 가지고 항상 안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발레 학교에서 계단이 있어. 2등이 올라가고 있어. 1등이 내려오고 있어. 2등 이제 착하니까 인사를 안녕 하고 이제 지나가. 근데 딱 제 옆에 지나갈 때 약간 괘씸해. 얄미워. 너무 얄미운 거야. 그래서 살짝 정말 가볍게 어깨빵 땅 치고 올라갔어. 근데 갑자기 얘가 오바야를 불러. 딱딱딱 떨어져. 그래서 병원 갔지. 그랬더니 병원 의사가 당신이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다시는 이제 발레를 못합니다. 라고 한 거야. 근데 얘가 제일 잘하는 게 발레 바꿨거든. 다른 거 하나도 안 해봤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딱 듣고 나서 미쳐버린 거지. 어디 뭐래 이제? 하면서 미쳐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돼.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어느 비 오는 날 비관하다가 자살해버린 거야. 자살해버려서 죽었어. 그대로 얘가 1등인 거야. 1등. 계속 1등의 삶을 영위하고 있지. 즐겁게. 약간의 가치는 남아있지만 물론 살짝 부딪혔는데 부르잖아. 그래서 약간 가치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가 그 이제 1등이 구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굴러버려. 다다다다다 병원에 왔어. 당신이 인대가 끊었습니다. 그 이상 발레를 못합니다. 그래도 미쳐버린 거야. 미쳐버린 거야. 미쳤다가 또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돼. 또 비가 와. 떨어져 죽어.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2등짜리야. 2등을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 그래서 어느 병원에 장례식장은 주로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서. 병원하고 같이 있는 데는 지하에 있고 요새는 뭐 따로 밖에 있지만 옛날에는 지하에 있었단 말이야. 지하에 장례식장이 있고 여기에 이제 염을 하는 데가 있어. 시체를 씻는다는 걸 염이라고 하잖아. 염하는 곳이 있어. 장례사가 있는 곳. 쭉 여기 위치하고 있어. 하여튼 앞에서
사람들이 지켜보기 위해서 유리창 길이거든. 이 안에서 이제 딱 이를 묶어놓고 염을 한다고 씻어주려고 딱 있는데 핸드폰 원장한테 연락이 와. 잠깐 올라와 보시오. 하는 거야. 그래서 올라갔는데 안 불렀는데 그러니까 왜 왔어? 이상하다. 기억을 나고 다시 내려가. 하고 옆에 딱 지나가지 유리창. 자, 이게 문이 있고 여기 유리창 길이가 딱 있어. 이게 지나가는 거야. 이걸 주신 겁니다. 잠깐만. 장사가 여기다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걸어가는데 유리창 오른쪽에 있었기 뭐가 파닥파닥 움직이는 게 뭐야? 샥 봤어. 근데 거기에 내가 안에 있지? 씻으려고 영화인으로 눕혀놨던 발레리나 이병기가 일어나서 춤추고 있는 거야. 이게 춤추고 있는 거야. 근데 놀랍기도 했지만 그럴 새도 없이 너무 춤이 예쁜 거야. 발레리나인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하여튼 막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 춤추는 거에 넋이 나왔어. 넋이 나고 보고 있다가 찍어야지 하고 핸드폰을 줘가지고 동영상 촬영을 하기 시작해. 촬영하다가 갑자기 얘가 막 발레리나 치다가 자기를 착 보는 거야. 그리고 턱 쓰러지는 거야. 죽었어. 원래 죽었다는 거니까. 그래서 죽었어. 올려가지고 염까지 정말 이제 얘를 그때 홀렸어 잠깐. 그래가지고 염을 해주고 나서 장례식 끝났지. 그리고 장례식 끝나고 다음날 이 장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얘가 춤을 췄어. 죽었던 애가. 그때 생각난 거야. 내가 그걸 촬영해놨지 핸드폰으로. 그게 생각난 거지. 그래서 핸드폰을 딱 봤어. 봤는데 춤을 추고 있어.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 근데 찍었을 때는 몰랐는데 모르는 게 아니고 없었어. 그때는 안 들렸었거든. 근데 촬영을 딱 보니까 음악 소리가 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음악 소리가 뭔가 세상 악기로는 연주하지 않은 막 천상의 막 소리, 천상의 소리 같은 그거 맞춰가지고 이게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그 노래소리 맞춰가지고 음악 소리에 분명히 찍을 때는 머릿속에 없었는데 뭐지 하고 계속 보고 있었어. 근데 내가 카메라 찍다 보니까 약간 위로 올라갔거든? 올라가는데 막 이렇게 올라가서 춤추고 있어. 위에서 천장에서 그 1등 귀신이 벽에 딱 붙어가지고 손과 머리를 잡고 자기가 흠을 하면서 막 이러고 있었어. 그리고 자기를 딱 보더니 씹고 탁 놓는 거야. 끝! 자, 이게 발레리나의 얘기였어요. 자, 자고 있을 때 천정에서 누가 기어다니는지 봐봐야 돼. 그래서 눈 뜨지만 갑자기 계속 얘기하고 싶어지네. 잠을 자다가 그 가위에 눌리잖아. 한시 가위에 눌리면 건 몸은 못 움직이는데 사람 형체가 딱 있는 거잖아. 이렇게 가위가 눌린다는 건데 그 가위에 눌리는 건 대부분 자기 혼이래요. 대부분 자고 있으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고 있으면 그 시간에 완전 깊이 잠들게 되면 그 자기 혼이 몸에서 딱 빠져나가지고 멀리는 못 가. 주변에서 있는 거지. 주변에서 딱 있대요. 항상 들어갈 준비를 하고 얘가 깨어나면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갈 준비를 하고 막 주변에 있다가 그 주로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나? 책상 빼놓고 자지 말라고, 의자 빼놓고 자지 말라고. 의자가 있으면 거기 딱 앉아있는 거야. 또는 앉아있을 데 없으면 자기 발 밑에 샥 앉아있는 거야. 주로 가위를 눌리게 되면 발 밑에 막 사람 형체가 막 있는 게 막 보인단 말이야. 당연히 혼이 안 돌았으니까 몸은 못 움직이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자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정말 일어나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눈이 탁 떠질 때 그때가 볼 확률이 가장 높은 거야. 얼른 감아버려야 돼. 자야 돼. 얼른 돌아보면, 두 주변을 돌아보면 자기 혼을 보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가위 이렇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혼이 나가게 되면 말소리만 들린대. 혼이 나가게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계속 말소리만 들린대. 그리고 안 보인대. 혼이 나가게 되면 시야가 없어져서 눈이 그냥 안 보인대. 그냥 시커먼 보이는 건데 말들이 주변을 지나가는 귀신들의 얘기들이 들린대.
가지고 기다마 들으면 안 된대. 기다마 들으면 따라가게 되거든. 거기서 죽었다가 자다가 죽어버리게 되지 사람이. 이렇게 하여튼 그런 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삼각함수까지 끝나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수열 마지막 단원 들어가게 되는데 수열은 되게 쉬워요. 정말 삼각함수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오늘 점수 나온 것만 해도 보세요. 미쳐버리겠어요. 답답합니다. 자, 수열은 그나마 쉽습니다. 수열이 뭐냐면 숫자를 배열하는 걸 수열이라고 불러요. 수의 나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수열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를 이렇게 나열할 거야. 우리 완전 유딩 때, 저학년 때, 자 이런 사고를 문제 풀잖아요. 네모는 무엇이 있을까? 아 선생님 어려워요. 막 이러면서 풀었던 문제란 말이야.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니? 뭐가 들어가겠어요? 체온학생 뭐가 들어갔어요? 그래요. 맞았어요.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14가 들어가. 어떤 규칙이야? 규칙이 30 더해지는 규칙으로 계속 쭉 배열이 되고 있잖아. 자, 이런 것들을 수열이라고 불러요. 원래 그냥 숫자가 나열되는 모든 게 수열입니다. 규칙이 없어도 돼요. 근데 수학에서 다루고 싶은 것은 규칙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추론을 해내야 되니까 다음에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추론해내야 되기 때문에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수열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수열을 만들었으니까 수열의 이름은 소문자를 씁니다. A부터 시작해서 A, B, C, D 이렇게 소문자를 쓰시게 되고요. 그리고 A라는 수열이라면 얘는 첫 번째 항이기 때문에 A의 첫 번째 항이에요. 얘는 A의 두 번째 항이에요. A의 세 번째 항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쭉 가다 보면 n번째, 임의의 n번째에 어떤 숫자가 오게 될 거란 말이지. 아직은 안 배웠기 때문에 바로 쓸게요. 3n-1이라는 숫자가 오게 될 거란 말이야. 1 넣어봐. 2 넣으면 5, 3 넣으면 8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썼겠어? A라는 수열의 n번째 항입니다 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다면 이 n번째 항은요, 이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 이 n번째 항에 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버리면 이걸 가지고 모든 항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 10번째 항이 궁금해요? 10 넣어주면 되는 거고 100번째 항 궁금하면 100을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n번째 항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일반적인 항이다 라고 해서 일반항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리는 수열에서 이 n번째 항인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수열은 몇 번째 누가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A의 n번째는요 AN이 있는 수열이야. 이 AN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n번째는 AN을 가지는 수열이에요 라고 해서 수열은 또 숫자가 모아져 있는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 숫자를 모아놓은 거잖아. 그래서 집합기호로 나타냅니다. 자, 이게 바로 수열의 이름이에요. 알겠어? AN을 일반항으로 가지는 수열입니다. 그래서 또는 이런 수열은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3n-1의 규칙을 가진 수들의 집합입니다. 라고 해서 수열의 이름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수열은요, 첫 번째 항 현재에서는 2라고 했고, 두 번째 항은 5라고 했잖아. 어떤 관계도 성립하냐면, 함수적인 관계도 성립하게 돼요. 하나의 숫자에 대해서 하나가 대응되고 있잖아. 그치? 몇 번째에 누가 있다가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함수적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버립니다. 만약에 얘가 함수였다면 x를 집어넣어주면 3x-1이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fx는 3x-1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얘를 수열적으로 생각한다면 정의역은요, 수열은 항상 자연수가 오게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자연수를 대표하는 말이 n이거든요.
오케이, 내추럴 넘버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n번째에는 3n-1이 됩니다. 라고 해서 수열은 a의 n번째는 3n-1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수열의 표현이고 함수적인 관점으로는 fn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규칙을 가진 숫자가 fn, 수열이 있는데 그게 3n-1이에요 라고 이렇게 적기도 한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규칙 바로 n번째 항이 규칙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항이라고 하고요. 무조건 n이라는 문자를 써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지 얘를 뭐 k번째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모든 자연수를 나타내는 k번째라고 생각해도 그럼 얘는 k번째 항이 될 거 아니야. k번째 항. 얘를 가지고 일반항이라고 해도 할 수 있겠죠. 어떤 문자가 와도 상관이 없겠다. 근데 일반적으로 n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수열은 이 일반항 구하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일단은.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 약간 달라졌지만 컨셉이 자 일단 일반항 구하는 걸 목적으로 할 거예요 라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다음 나오는 것들의 일반항을 구해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간다는 문제야. n번째 항에 뭐가 있겠어요? n분의 1이 있겠지. 이거 찾는 훈련들을 처음에 시킨다고요. bn이라는 수열이 있어. 1 곱하기 3, 2 곱하기 4, 3 곱하기 5 이따로 진행이 되는 수열이 있어. 채비는 일반한 n번째는 누가 있을까? 그렇지. 앞에는 1, 2, 3이니까 n이 있을 것이고 뒤에는 그렇지. n보다 2가 더해진 숫자가 있어 주겠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일반항 찾는 문제들이 처음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163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1번을 풀어볼게요. 자, 1-1번 보시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진행이 되면 n번째는 당연히 분자에 n이 있겠지.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3이 있으니까 n번째는 n이 있겠지. 분모는 분자보다 하나가 크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 있겠지.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야. 두 번째 마이 1, 마이 1 1과 마이이 반복적으로 바뀌어야 돼. 어떤 형태가 돼야 될까? 무조건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형태가 돼주는 거야. 그래야지 1과 마이이 바뀔 수 있거든. 1로 주면 마이, 2로 주면 1 이게 되잖아. 근데 만약 얘가 왜 불편하지? 얘가 1부터 시작한다고 해보자. 1 마이 1 마이 1로 주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얘를 빼기 1이나 더하기 1을 해줘버리면 1부터 출발하겠지. 짝수제곱으로 출발하게 되니까 1로 주면 0제곱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을 찾겠다. 세 번째 문제가 9, 99. 자, 999 채워놔. K n번째를 찾고 싶어. 뭐가 될까? 이거 봐. 10 빼기 1이 편하죠. 그치? 100 빼기 1이 편하지. 1000 빼기 1이 편하지. 10은 10의 1제곱, 100은 10의 2제곱, 1000은 10의 3제곱이야. 그럼 n번째는 뭐가 있을까? 10의 n제곱 빼기. 그치? 이렇게 일반을 찾는다고. 알겠어?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겁니다. 자, 와우! 1번 풀어보세요. 1번, 3번이 재밌구만.
해서 3번 어려울 건데 3번 3의 n제곱은 이게 3의 n제곱이라고?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이라고? 곱하기가 아니잖아. 33, 333인데 말도 안 되잖아. 억지 맞았어 답을? 네? 3번 답을 억지 맞았다고 지금 생각해보라고. 의지체비네. 자, 아까 내가 어떤 걸 보여줬지? 이거는 우리 채원이가 했듯이 이거는 바꾸기 쉬워요. 이거 바꾸는 건 알았잖아 우리가. 그치? 내가 10 빼기 1, 10의 제곱 빼기 1, 10의 3제곱 빼기 1, 10의 4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알겠잖아. 근데 얘는 못해. 그래서 얘를 9로 바꿔버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9로 바꿔버립니다. 3분의 1로 곱해가지고. 그럼 일반항 두 번째는 3분의 1에 여기서 구했던 일반항이 들어가겠지. 10에 n제곱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겠지. 9가 거듭된 형태는 고칠 수 있어요. 다른 숫자는 안 돼요. 다른 숫자가 나왔을 때 9로 바꿔줘야 되고 나중에 여러 가지 수를 가시게 되면 이 문제가 나오실 거예요. 이것들을 다 더해라!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때 쓰는 겁니다. 일단 그렇다고 치고요. 자, 이렇게 수열은 수요의 규칙이 나열이 되는데 그 규칙을 찾아서 n번째 항을 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겠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등차 수열. 오늘은 등차 수열. 끝까지 갈라가 모르지만 합까지는 못 가겠지만 등차 수열 부분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어떤 느낌입니까? 등차. 등은 한자로 뭐야? 한자로 뭐지? 등이? 등식, 등호, 등심. 등이 뭐지? 등심은 그럼 심과 같은 존재인가? 등차는요, 차이가 같다라는 얘기야. 수열이 있는데 차이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수열이 있어. AN이라는 수열이 2, 4, 6, 8, 10 이렇게 진행된단 말이야. 일반화는 뭐가 있을까요? n번째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2 곱하기 1, 두 번째는 2 곱하기 2, 세 번째는 2 곱하기 3이면 n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2 곱하기 n이 있겠지. 그래서 일반항이 2n이거든요. 2n. 자, 그런데 자, 등차 수열은 뭐냐? 차이가 일정해요. 항상 전에 거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더해줬을 때 다음 숫자가 돼요. 즉 다음 숫자와 전의 숫자의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야. 자, 다음 항을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하면 전의 항은 n번째 항이 될 거예요. 언제나 차이가 일정한 숫자, 상수로 일정한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등차수열이라고 불러줍니다.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2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차이인데 바로 모든 항의 공통된 차이예요. 공통된 차이. 그래서 여기 말하는 2를 우리는 공차라고 불러줍니다. 자, 앞에 하면 공차. common difference라고 해서 D라고 나타납니다. 공차는 공통된 차이예요. 자, 그리고 등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딱 두 가지거든요. 당연히 공차 필요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첫째 항이 필요해요. 왜? 첫째 항 주어지고 공차가 2입니다라고 주어져 버리면 2에다가 계속 2를 더하면서 새로운 항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항과 공차인데 첫 항은 A1이겠잖아요.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A라고 나타냅니다. 너무 많이 쓰니까 첫째 항을 그냥 원 생각해가지고 A라고 나타내요. 그래서 등차수열 하면 너희들이 무조건 첫째 항과 공차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자, 이제 일반항 구하는 걸 해보십시다. 일반항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일반항 구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건 열나 쉬워요. 첫 번째, 그냥 직관적으로 가겠어요. 직관적으로. 자,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3, 6, 9, 12 이렇게 가요. 문제야. 일반항 뭐가 되겠어요? N번째는 누가 있을까요? 응?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야. 3배수들이잖아. 첫 번째는 3 곱하기 1, 두 번째는 3 곱하기, 세 번째는 3 곱하기 3이니까 N번째 항은 3N이 있었겠지. 이렇게. 자, 근데 얘는 바로 보이는 경우고요. 만약에 이렇게 가고 치자. 3, 5, 7, 9 이렇게 갑니다. 자, 공차가 얼마인가요? 공차가 얼마야? 채원아,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뭐야? 어? 그니까 공차가 뭐냐고? 공차가 뭐냐고? 20 더해주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게 공차가 공통된 차이. 그래서 공차가 2입니다. 공차가 2라는 얘기는 그래 네 말대로 20 계속 더해지는 거야. 20 0곱수 더해지는 개념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곱하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0곱수 더해지는 것은 곱하기거든. 그치? 구구단이 그렇잖아요. 2 곱하기 2가 한 번 더해지는 거, 2 곱하기 2가 두 번 더해지는 거. 그래서 0곱수 2가 더해진다라는 얘기는 2의 배수와 무조건 연관이 있어요. 2배수와 무조건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2n 씁니다. 무조건 2배수와 연관이 있다고 2n 써버려요. 근데 첫 번째 항이 얼마가 돼야 돼요? 첫 번째 항이 얼마가 돼야 돼? 그럼 여기다가 1로 주면 3이 돼야 돼요. 그럼 뒤에 뭐가 더해져야 돼? 그렇지. 이렇게 써버리면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자, CL 가볼까요? CL 2, 마1, 마4, 마7. 자, 채빈아, 이제 어떻게 쓰겠어?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일반은 어떻게 쓰겠어? 무조건 마이너스 3, 공차 n이 있어요. 이것의 배수와 연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첫째 항을 맞춰줄 수 있게 뒤에 숫자를 더해주면 됩니다. 1로 주면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직관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어라!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무조건 n에 대해서 몇 차식이에요? 무조건 n에 대해서 몇 차식입니까? 1차식이야. 등차의 일반항은요. 등차의 일반항은요. 무조건 1차식입니다. A에는 Pn 플러스 Q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Pn 플러스 Q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n 앞에 곱해진 건 무조건 뭐다? 공차다. 공차가 무조건 n 앞에 곱해져요. 그리고 뒤에 더해지는 숫자는 첫째 항을 맞추기 위한 숫자가 들어오면 되시는 거예요. 알겠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공식 갈게요. 공식. 등차수열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공식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공식. 첫 번째 항이 있어요. 두 번째 항을 만들려면 첫 번째 항에서 공차가 한 번 더해져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 항이 있어요. 세 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선 두 번째 항에서 공차가 한 번 더해져야 돼요. 결국 첫째 항에서 공차가 두 번 더해져야 돼요. 네 번째 항이 있어요.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서 공차가 한 번 더해져야 돼요. 결국 네 번째는 첫째 항에서 공차가 세 번 더해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n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선 첫째 항에서 공차가 몇 번 더해져야 될까요? 몇 번이겠어요? 우리는 계속 규칙 찾기 훈련해야 돼요. 실 자체가 규칙 찾기예요. 두 번째 항은 한 번 더해주고 세 번째 항은 두 번 더해주고 네 번째 항은 세 번 더해지면 n번째 항은 몇 번 더해지겠어요? 공차가 당연하죠.
n-1번 공차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A에는 A 플러스 n-1 D가 되는 거고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돼. 선생님 전 직관적으로 하는 게 편한데요. 편하더라도 얘는 암기해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문제에서 자 5번째 항이 있어요 라고 하면 너희들은 바로 5번째 항을 A 플러스 왜 힘들어? 뒤쪽으로 밑으로 괜찮지 아직? 괜찮아요? 힘들지 않죠? 그치 좋아 아주 좋아. 우리 아름다운 수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첫째 항에서 5를 넣어주니까 4D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자 등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째 항과 공차입니다. 이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항을 첫째 항과 공차로 나타내는 이런 방법이 중요하고요. 첫째 항과 공차만 알아버리면 모든 걸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7번째 항은 민재야 어떻게 쓰겠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문제에서 5번째 항이 4이고 7번째 항이 10입니다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버리면 이식 써버리면 두 개 연립해가지고 D는 얼마야? 3이고 A는 마8입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버리면 무조건 일반항 구할 수가 있거든요. A 플러스 n-1 공차 3 이래가지고 3n-11이 일반항이거든. 그래서 뭐 100번째 항을 물어보든지 다운을 넣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공차 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로식을 정리해야 돼요. 항. 선생님 여기서 저는 그냥 바로 직관적인 방법으로 바로 발표해요. 공차가 3이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무조건 3n을 쓰는 거야. 첫째 항이 마8이 돼야 돼. 1로 주면 마8이 돼야 돼. 즉 마이너스 11이 있어야 되는 거지. 바로 갈 수 있잖아.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등차 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로 나타내서 첫째 항 공차를 구해가지고 일반항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 자, 165쪽에 1번, 2번, 3번까지 풀어봐요. 첫째 항과 공차 그걸 구하셔야 됩니다.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됐어? 하겠어?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어차피 다음 개념까지 못하니까 등차 중앙 말고 자 필수제 2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필수제 2번 0번 1번 첫째 항이 1이고요. 네 번째 항이 막 5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다섯 번째 항이 16이고요. 여덟 번째 항이 25예요. 자, 네 번째 항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쌍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이게 첫째 항과 공차로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쌍디는 마 1이 되어서 D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라고 왔으면 AN 일반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 공차 이렇게 쓰시면 돼요. 또는 직관적으로 바로 가기 공차 n이에요. 무조건 공차 n이에요. 등차 수열은. 그리고 1로 주면 첫째 항 1이 돼야 돼요. 플러스 3이 있어야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4D라고 쓸 수 있고요. 16이에요. 여덟 번째 항은 A 플러스 7D라고 쓸 수 있고 25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연립을 시킬 수가 있어요. 빼면 쌍디는 9 해서 9는 3이 나오고요. 3, 4, 10이니까 A는 4가 되는 거예요. 일반항 직관적으로 가볼까? 공차가 3이니까 무조건 3엔 적어주시는 거예요. 1로 주면 첫째 항 4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 1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알겠죠?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 직관적인 방법 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좀 편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자, 풀어보자 문제. 모르겠으면 일반항으로 구할래요. 공식으로. 그렇게 해도 돼요. 대부분 다 공식으로 합니다. A 플러스 n-1D라는 공식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돼요.
됐어? 어렵구나 지금. 일곱 번째 어떻게 A 일곱 번째 어떻게 쓰라고 했어? A 플러스 6D 그게 20이니까 마이너스 10A니까 이게 20이 되잖아. 그게 20이 되잖아. 그럼 A에다가 첫째랑 마이너스 10이 지금 딱 깔끔하게 나눈 들어가 있어야 되나? 그래. 첫째랑 공차를 알고 있으니까 일반을 적어야지. A는 첫째야. 첫째는 적어. 이거 저거 주어졌는데 그걸 굳이 A라고 적어. 그래, 플러스 n-2. 그건 원래 있는 숫자고. t. 그래.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항 구해가지고 구하면 돼요. 저 일반항 구해가지고 20을 집어넣으면 돼. 일반항을 구하는 목적이 뭐야? 몇 번째 누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2번 같은 경우는 일반항 다 구해가지고 얘네다가 20을 집어넣어버리면 그게 20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일반항을 구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일반항. 삼각함수 제대로 마무리 좀 시켜줘요. 다음 시간의 시험은 삼각,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주가 되겠지. 원래 오늘까지 친구 나간 부분이 다음 주 시험이거든. 그러니까 등차수를 나왔고 일반을 구하기 이런 것만 낼 것이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한 18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건 제대로 좀 봐. 어렵게 안 할 테니까. 다 집어넣는 거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 항과 공차를 다 바꿔버리는 거야.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1D,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 이게 다 바꿔버리는 거야.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다 항을 표현한다고. 세 번째 문제. 두 번째 하고 있어? 똑같이 이걸 다 바꿔버린다고.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 이렇게 첫째 항과 공차로 식을 다 바꿔버려.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 그럼 일반항은 무조건 구할 수 있어. 그럼 어느 번째 누가 있는지도 무조건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등차수열은 첫째 공차가 가장 중요한 거야. 무조건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라스트는 A 스텝 다 풀어져 있어야 돼요.
체크하시고 고생하셨고 또 열심히 또 다음 한 주를 또 열심히 살아보십시다. 오케이. 조심히 들어가. 고생했어. 지금 잘 보자. 책 잘 나오시고요, 책. 이제 뒤에 꽂아요.